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비즈니스투데이 김유미입니다.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최근까지 총 46개 계좌를 개설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습니다. 앞서 황 후보자가 한 달 생활비로 60만 원 정도만 쓰고 지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많은 계좌를 개설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황 후보자 일가족이 월 60만 원 생활비로 해마다 해외여행을 즐기고 자녀가 한 학기 학비가 2,100만 원에 이르는 외국인 학교에 진학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황 후보자는 통장의 수가 과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해지하지 않았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카카오가 언택트 효과와 더불어 톡비즈와 신사업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카카오는 작년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35% 늘어난 4조 1,567억 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4,5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1월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올해 상반기 활동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컴투스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1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감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5,089억 원, 당기순이익은 753억 원으로 31.3% 줄었습니다. 컴투스의 작년 해외 매출은 4,045억 원으로 특히 북미, 유럽 등 서구권 시장에서만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성과를 올리며 견고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컴투스는 올해도 국내외 유망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기업 브랜드 가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C가 지난해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에서 흑자를 기록하며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SKC는 9일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2조 7,022억 원, 영업이익이 1,90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5%, 36.5% 늘었습니다. SKC 관계자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한 결과 지난해 실적이 코로나 상황에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이 같은 성장 추세를 고려해 2021년 영업이익은 2,500에서 3,0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가 봉고3 EV 특장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모델은 내장 탑자와 파워게이트, 윙바디로 지난해 1월 출시한 초장축 킹캡 기반의 특장 모델입니다. 봉고3 EV는 등판 능력이 우수하며 완충 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도심 운송 업무에 최적화된 봉고3 EV 특장차는 뛰어난 경제성과 정숙성으로 소형화물 특장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르노그룹 호세 빈센트 드 로스 모조스 부회장이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 임직원들에게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로스 모조스 부회장은 9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부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 공장은 XM3의 유럽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조스 부회장은 부산 공장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XM3의 성공적인 유럽 진출을 위해 최고의 품질과 생산 비용 절감, 납기 준수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LG전자가 현지 시간 9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KBIS 2021에 참가해 미국 빌트인 시장 공략을 위한 차별화된 제품을 대거 선보입니다. KBIS는 미국 주방욕실협회가 주관하는 미국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로
LG전자는 전시회 기간에 맞춰 한 달간 가상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LG전자는 가상 전시관을 통해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프리미엄 빌트인 제품으로 구성된 LG 스튜디오 등 다양한 혁신 제품을 소개합니다. LG전자 북미 지역 대표 윤태봉 부사장은 차별화된 가치와 혁신적인 생활 가전의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주택 거래에 따른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국토부는 자체 연구 용역을 거쳐 오는 6월에서 7월쯤 수수료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권익위가 제시한 유력 방안으로 개정될 경우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장애 아동 등 10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가해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5명은 이날 오전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자녀들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CCTV에는 6명의 보육교사들이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끔찍한 학대를 저지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